오늘은 상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가드닝을 하다 보면 뭔가 용어가 많아요. 흙을 사려고 하면 용어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뭐 상토 있고 분갈이 흙 있고 그 다음에 뭐 배양토, 그 다음에 뭐 분변토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흙 재료로 뭐 펄라이트, 질석, 그 다음에 뭐 피트모스, 코코피트 뭐 이렇게 너무 종류가 많고 이름도 다양해서 도대체 내가 이 분갈이를 할 때 뭘 사야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농사 짓는 것만 하다가 가드닝을 하려고, 가드닝 흙을 사려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처음 시도했을 때 용어가 너무 다양한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정말 당황해서 뭘 사야 되지? 하고 멘붕이 왔던 기억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은 분갈이흙, 그 다음에 상토, 분변토, 배양토 이렇게 뒤에 토자가 들어가는 흙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섞여 있는 흙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유니언, 어떤 결합체 정도, 그 다음에 뭐 피트모스 이런 것들은 흙을 구성하는 이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분들은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흙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이렇게 낱개로 사서 한번 배합해서 써보는 것도 어떤 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 섬유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량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 코코넛이라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을 해오는데, 이것도 이제 코코넛 껍질을 수출하는 나라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는 있어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염도 조절 같은 게 좀 잘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금기를 많이 함유된 그런 코코피트를 팔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좀 코코피트를 섬유질도 잘 끊어놓고 보슬보슬하게 해서 잘 파는 곳도 있고, 그래서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판매가에 따라서 레벨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습지대에 있는 이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습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선 개념일 수는 있는데, 주로 이제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그런 곳에 되게 습한 지역에, 되게 촉촉하고 습한 지역 이런 데에 이제 이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다량의 이끼 같은 것들을 이제 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요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국, 생산국이 북아메리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아요. 요 재료가 너무 좋은 재료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게 생산되는 곳이 미국, 캐나다이기 때문에 오는데 운송료도 들뿐더러 그 나라의 GDP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건의 원가에는 사실 그 나라의 인건비 이런 것, 뭐 그 다음에 제반시설, 인프라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트모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조되는 코코피트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비싸요. 바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 요게 나무 껍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구하기 되게 힘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구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가로수를 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느릅나무인데, 요 느릅나무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거기서 껍질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벗겨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껍질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벗겨지는, 저절로 벗겨져서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특히 가로수 중에서는 느릅나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라타너스, 이것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껍질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길바닥에 껍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지 않으니까 요게 가끔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벗겨지는 양이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 요거를 흙을 만드는 공장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나뭇가지라던가 아니면 나무 껍질 같은 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무, 가로수가 많은 길이라던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 보면은 노랗게 커다란 이렇게 포대자루에
뭔가가 이렇게 담겨져가지고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수시로 떨어지는 나무 껍질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그 포대자루에 이렇게 모아 놓는 거예요. 아니면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낙엽을 그렇게 모아 놓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 놨다가 이게 양이 많으면 커다란 트럭 차인데 거기에 뒤에 우드칩 운반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트럭이 있어요. 이런 게 가끔 길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모아진 큰 나뭇가지라던가 아니면 뭐 나무 껍질, 낙엽 이런 거를 수거해가는 그런 차량이에요. 뭐 태풍 왔을 때 이렇게 나무들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잘려지면 그런 거 가져가는 것도 그런 우드칩 운반 차량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시로 떨어지는 그 나무 껍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화원들이 이걸 쓰레기랑 같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따로 담고 나머지 나뭇가지랑 나무 껍질은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그렇게 따로 포대자루에 담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우드칩 운반 차량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흙을 제조하는 공장 같은 데에 지자체가 돈 받고 팔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있는 나무 껍질 같은 걸 이렇게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 숙성 같은 걸 한 후에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 피트모스, 코코피스, 바크 이렇게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분갈이 흙보다 왜 좋기가 힘들다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재료, 요 정도 재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 재료를 사가지고 흙을 만들어서 써보고 싶다 하면 보통은 이런 부엽토에다가 이제 무기질 재료로는 질석이나 아니면 펄라이트 정도를 사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저는 여기에 모래를 좀 섞어서 쓰는 걸 진짜 추천을 해요. 자갈 같은 경우는 마사토를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이 마사토가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우려도 있어서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찝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사토 대용으로 화산석을 튀긴 거를 추천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화산석이면 뭐 마사토랑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요 화산석을 튀긴 이거를 화산석 펄라이트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튀긴 거를 원래 펄라이트라고 하고 어쨌든 화산석을 튀긴 것 요거를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튀긴 돌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돌을 튀긴다 그러면 어떻게 돌을 튀기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돌을 어떻게 튀기냐면 좀 그 시골장이나 이렇게 뻥튀기를 튀기는 걸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여러분들이 먹는 쌀뻥튀기나 아니면 팝콘 같은 거 어떻게 만드냐면 쌀이나 옥수수 같은 거를 어떤 무쇠솥 같은 데다가 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뚜껑을 완전 닫은 다음에 그거를 뜨거운 열에다가 막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그 무쇠솥 안에는 일단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도 굉장히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고온, 그 다음에 고압 상태가 되면 거기서 이렇게 막 옥수수랑 쌀이 이렇게 막 달궈진 상태로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뚜껑을 열어버리면 굉장히 고압 상태에서 있다가 온도도 낮고 그 다음에 압력도 낮은 곳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순식간에 자신의 몸이 이렇게 조직이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커지게 돼요. 이렇게 크게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돌도 똑같이 그 무쇠솥 같은 데다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 그 다음에 고온 상태에다가 놓고 이렇게 막 달구는 거예요. 달군 다음에 갑자기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갑자기 이제 몸이 커지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그 돌이 갑자기 사이즈가 확 커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뻥튀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둘의 무게는 같지만 그 조직이 훨씬 더 성기고 그 조직 안에 구멍도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돌을 튀겨요. 이렇게 돌을 튀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드닝을 하다 보면 흙이 무거우면
팔이 아프잖아요. 이제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화분을 옮길 일이 많은데 흙이 너무 무겁다 보면 화분이 너무 무거우면 여러분들이 화분 이렇게 옮기다가 몸이 아프게 되고 또 너무 무거운 화분은 웬만하면 손이 이제 안 가게 돼요. 귀찮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식물을 이렇게 적기에 이렇게 보살피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식물이 못 나지거나 아니면 죽게 되거나 이런 일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화분의 무게를 만드는 것도 사실 가드닝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대형 화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화분의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뭐 스티로폼을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사실 스티로폼은 여러 가지로 식물한테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튀긴 돌을 이용을 하게 되면 돌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대신에 부피는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화분의 무게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관리하기에 좀 더 용이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특히나 이렇게 튀긴돌, 뭐 각종 튀긴돌이 이렇게 많아지고는 있는데 이 튀긴돌 중에서 이제 난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튀긴돌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화산석이라고 해서 그걸 튀긴돌도 있어요. 요런 거 여러분들이 흙 만들 때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흙 과습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장점이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난석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석 튀긴돌도 있는데 제가 화산석 튀긴돌을 좀 더 추천하는 이유는 난석보다는 화산석 튀긴돌이 좀 더 예뻐서 그래요. 얘가 좀 더 예뻐서 이거를 흙에 섞어서 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분 위에 이렇게 흙이 노출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요거를 그 마감돌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요 위에를 덮어버리는 용도로 쓰기도 좋아서 그래서 기왕이면 화산석 튀긴돌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다 보면 그냥 기분 따라 흙 위를 이렇게 덮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겸사겸사 쓰기에 좋게 화산석 튀긴돌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 얘기를 이제 더 해보고 나중에 상토 얘기를 할 건데 아무래도 상토 얘기가 이제 입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재료가 되는 흙 소재 이런 건 이제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흙 살 때 이제 많이 보이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분갈이토가 있고 배양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변토가 있어요. 여기서 흙 구성을 놓고 진짜 뭔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흙은 저는 상토와 분갈이 흙과 그 다음에 이제 분변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놓고 말을 해볼게요. 일단 상토 같은 경우는 인공흙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공흙이라고 하면 그 말이 되게 좀 낯설 거예요. 왜냐면 인공하면 뭔가 로봇? 뭐 이런 느낌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인공흙이 뭐지 싶으실 텐데 이 상토는 사람들이 그 목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를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상토는 사람들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흙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목적에 따른 이 목적성에 맞게 이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흙이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재료 같은 것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혼합 비율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진 흙이기 때문에 이 원래의 목적에 굉장히 충실한 흙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씨앗, 그 다음에 어린 모종 같은 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든 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씨앗과 그 다음에 어린 모종 같은 경우는 흙의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게 뿌리 내림이 잘 안 돼요. 흙의 영양분이 조금 적은 편이어야지 뿌리 발화가 잘 되고 그리고 어린 모종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흙에 너무 많은 영양분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 상토의 재료가 되는 것들의 이제 재료의 특성을 보면 전부 다 가볍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토는 여러분들이 가볍다.
상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가볍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벼운 흙이 가등에 좋으냐 하면 요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흙이 너무 어려운 정말 극초보의 분들한테는 차라리 분갈이 하실 때 상토를 쓰시라. 왜냐면 이게 결점이 그렇게 많은 흙은 아니라서 여기저기에 다육이든 뭐든 이렇게 두루두루 쓰기에는 참 괜찮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식물을 잘 키워보고 싶고 좀 더 식물로 인해서 많은 결실을 보고 싶다. 뭐 꽃이든 열매든 이런 좋은 결실, 아니면 잎이 막 나는 폭풍 성장에 대한 어떤 좋은 결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상토를 쓰시는 게 조금 성에 안 찰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상토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분갈이 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분갈이 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 있듯이 분갈이 흙, 그러니까 분갈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흙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달고 있는 흙의 성질이 모두 다 같으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공장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나온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격대에 따라서 아니면 목적으로 하는 식물군에 따라서도 흙의 배합이 전부 다 다릅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어린 모종이라던가 아니면 씨앗 발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흙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분갈이 할 때는 분갈이 흙을 사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씨앗 발화를 해서 키우는 게 아닌 이상은 하원이든 꽃시장에서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와가지고 요거를 분갈이 하는 경우라면 걔네가 이미 어린 모종을 탈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갈이 흙에다가 옮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토가 아니라 분갈이 흙에다가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분갈이 흙의 문제점은 요게 타겟을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정하고 나오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킨답서스용, 그 다음에 몬스테라용 이런 식으로 아예 식물에 맞게 이게 이름이 정해져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편하실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공장마다 또 흙의 배합은 또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합표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배합표를 보면 이게 이 식물한테 좋을지 아닐지 헷갈리고, 실제로 이 회사 거랑 이 회사 거랑 배합표가 거의 비슷한데 막상 두 개를 사가지고 놓고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상태가. 흙 무게도 다르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느낌도 다른 것 같고 색깔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흙을 어떻게 사야 될지 뭐 너무 어려우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나는 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나보다 좀 고수인 사람들의 어떤 판단력을 믿어볼까?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리뷰 창에 들어가서 이제 나보다 고수로 진작되는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 같은 거 막 이렇게 읽어보면 혼란스럽죠. 어떤 사람은 막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썼더니 뭐 벌레 나온다, 식물이 죽었다, 안 좋다, 어쩌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잘 쓴 리뷰가 알바인지 아니면 악담해놓은 리뷰가 또 다른 회사의 알바인지 막 헷갈리면서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평점 높은데 싼 흙을 구매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면 사실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좋을 가능성도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흙을 만들어 파는 사장님이라고 하면 이 흙의 원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렴한 흙을 이렇게 파는데 이게 우리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흙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실제로도 사봐도 그 가장 저렴한데 정말 좋은 흙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힘든 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좀 더 돈을 지불하고 좀 비싼 흙을 산다고 해서 그 흙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만족스럽지 않을 거면
돈이라도 싼 게 낫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싼 흙을 사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싼 흙을 사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분명히 좋은 흙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누군가한테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사람은 좋은 재료로 좋은 흙을 만들었는데 이게 비싸니까 안 팔려. 그래서 발견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어떤 판매 사이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그 평점? 판매 수치 정도를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거의 독과점의 형태로 돼버리잖아요. 왜냐면 거기에만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다수의 평가가 맞겠지 이러면서 다수의 이제 많은 판매자가 거기로 몰리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진짜 좋은 흙 같은 경우는 발견되지도 못한 채 이렇게 묻혀지고 사장되고, 그렇게 되면 그 좋은 흙을 만들었던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 좋게 만들어봤자 부질없구나, 그냥 나도 저렴한 재료로 그 다음에 숙성 별로 안 시키고 그냥 대충 나뭇잎 대충 갈아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구색만 갖춰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싸게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흙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평점 같은 거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샀지만 그렇게 평점 높은 곳에서 산 흙 중에 마음에 드는 흙이 없었어요. 제가 아직 인터넷에서 사는 흙은 정착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마음에 드는 흙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평점 같은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거저것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 흙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살 때 어렵죠. 배합표를 보고 사는 게 저도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뭐 코코피트라고 써놔도 요 코코피트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코코피트인지, 그 다음에 섬유질은 어느 정도로 끊어놨는지, 그 다음에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요걸 공장 측에서 숙성을 하고 주는 건지 아니면 숙성 안 하고 그냥 바로 섞어서 넣어서 여기 안에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흙인지 요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싼 가격의 흙은 일단은 좀 거르시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배합도 좋고 그 다음에 숙성이 좀 잘 되어 있는 흙을 사시면 좋아요. 물론 이 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집에 갖고 오면 집에서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는 되지만,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내 가드닝 환경에서는 흙이 좋게 양질의 숙성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흙 공장에 있는 미생물도 훨씬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은 숙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더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숙성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온 흙을 사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 숙성도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흙을 봤을 때 흙이 거무튀튀하면 숙성이 좀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왠지 검은색 흙 하면 왠지 영양가도 많고 좋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 검은색 흙 하면 그 소똥, 닭똥 이런 똥을 많이 섞어서 꺼내진 게 아니라 부엽토라고 하는 그 유기질 재료가 숙성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색이 검게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을 샀는데 이게 좀 검다 하면 얘가 좀 숙성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많이 갈색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숙성 별로 안 되고 그냥 잘게 부순 후 바로 섞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갈색 흙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갈색 흙은 숙성은 덜 됐지만 그래도 집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분해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나쁜 흙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흙이 나쁜 흙은 없고 식물이 죽지만 않으면 그건 나쁜 흙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 이제 좀 덜 좋은 흙, 당장 식물을 키우기에 좀 덜 좋은 흙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드닝 하기에 더 좋은 흙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숙성이 좀 오래오래 잘 된 이런 검은색을 띠고 있는 흙을 고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재료를 보면 펄라이트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얗게 생긴 돌이에요. 요게 진주암이라고 해서 이게 이름이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처럼 하얀 돌인데 요거를 아까 말한 그 뻥튀기 고온 고압에 의해서 튀긴 이게 펄라이트예요. 펄라이트.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돌을 튀겼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게 물에 넣으면 물에 동동동동동동 뜹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토액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가벼운 흙은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펄라이트가 지나치게 가벼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펄라이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흙이 좀 가벼워져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어떤 중량감, 무게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펄라이트보다는 모래가 좀 섞여 있는 흙을 되게 좋아해요. 마사도 괜찮기는 하지만 저는 이 흙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재가 모래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말하려다가 이렇게 엎어져서 잘 말을 못했는데 그 식물을 키우다 보면 요게 내가 식물이라면 이런 흙에 살고 싶어 하는 흙이 있어요. 근데 그런 흙에 사는 식물이 실제로 그러면 뭐 엄청 잘 사냐 하면 식물 자체는 만족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튤립을 좋아하고 키우니까 튤립 얘기를 해보자면 튤립이 가장 선호하는 가장 좋아하는 환경의 흙이 사질토양, 그러니까 모래라고 해요. 모래에 튤립을 심으면 튤립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잘 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래에서 큰 튤립은 꽃도 되게 예쁘게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마음에 들고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이 2세 생산에 조금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씨앗이 잘 안 맺힌다거나 아니면 그 튤립 같은 경우는 구근으로 번식을 하는데 이 구근의 개수가 적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도 식물을 보면 사실 식물은 굉장히 식물에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일수록 오히려 식물은 꽃을 더 많이 피우고 열매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오히려 공기 너무 좋고 식물이 살기 너무 좋은 비옥한 토양에 있는 산 이런 데서 자라는 식물들은 꽃이나 열매 이런 게 그 스트레스가 많은 그 도로가에 이런 곳의 식물보다는 좀 적게 달린다고 해요. 실제로도. 사실 우리가 이 식물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게 꽃과 열매인데 이 꽃과 열매 같은 경우는 식물에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이어야 사실 많이 생겨나고 그러려면 식물에게 너무 좋은 흙, 식물이 살기엔 너무 좋은 흙은 여기에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 흙에 있어서 이제 식물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는데 요거를 절충할 수 있는 요 접점이 뭐냐면 너 좋아하는 흙 반, 내가 원하는 흙 반 요렇게 그렇게 해서 튤립 같은 경우에는 너 번식 많이 해야 되니까 양분이 많은 흙에 심었으면 좋겠지만 너는 모래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반반 해가지고 모래 반, 양분 반 이렇게 해서 사질양토라고 하는 흙에다가 심어요. 그랬을 때 꽃도 예쁘게 나오면서도 구근 번식이 잘 되는 이런 결과로 도출이 되는데 이 분갈이 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들이 생각보다 모래 흙을 되게 좋아해요. 건조하지만 않으면 사막의 모래처럼 건조해가지고 물이 없는 정도만 아니면 사실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흙 이런 데에서 식물들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자랍니다. 제가 요 새싹보리를 이래저래 키우고 있는데 요 새싹보리 같은 경우도 그 양토에다가 심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모래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그 사질 양토에 심어 놓은 보리가 훨씬 더 예쁘게 잘 자랐었어요. 대신에 얘는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뿌리 발달이 좀 더디더라고요. 물은 똑같이 꾸준히 잘 줬는데도 불구하고 뿌리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양토 쪽에 있는 보리가 뿌리를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쫙쫙쫙쫙 뻗었었고 요 모래가 섞여 있는 사질 양토에 심어 놓은 보리 같은 경우에는 참
세상 편하게 이렇게 딱 필요한 정도로만 뿌리를 뻗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식물도 좋아하는 어떤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흙에 모래를 좀 섞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흙에다가 모래를 좀 섞어서 쓰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갈이 흙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은 부피 단위로 팔아요. 리터 단위로 해서 이렇게 부피를 기준으로 팔기 때문에 같은 부피라고 하더라도 요게 구성물에 따라서 어떤 흙은 무거울 수 있고 어떤 흙은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벼운 흙보다는 좀 더 무거운 흙을 추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읽어볼 때 이 흙이 좀 더 무거웠어요. 중량감이 있었어요. 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좀 모래나 돌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섞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기질 재료에서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는 재료는 나무 껍질 말고는 없고, 흙의 무게를 좌지우지하는 그 소재는 주로 무기질 재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펄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흙이 가벼워지고, 아니면 펄라이트는 좀 줄이고 대신 다른 재료, 모래라던가 아니면 마사토, 요런 자갈 요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흙은 좀 더 무거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흙을 사실 때 이렇게 좀 더 무거운 흙을 사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갈이 흙을 사실 때 두 가지를 크게 신경 쓴다면, 흙의 색상으로 드러나는 그 숙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무게로 드러나는 어떤 무기질 재료의 배합, 요 정도, 요 두 개만 신경을 쓰시면 뭐 아주 좋은 흙을 만나는 행운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변토 얘기를 할 건데, 분변토는 말 그대로 지렁이 똥이에요. 지렁이 똥이 뭐냐면, 지렁이는 이렇게 흙 속에 살면서 흙을 먹어요. 흙에 이제 여러 가지 양분이 있기 때문에 지렁이는 그냥 흙을 통째로 먹어요. 그래서 이게 지렁이 몸속에 있는 장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지렁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은 다 흡수하고 나머지는 흙의 형태로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동글동글 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분변토라고 해서 지렁이 똥입니다. 근데 요 똥을 모아서 파는 게 분변토예요. 요 분변토의 장점은 뭐냐면, 지렁이가 먹고 소화한 흙이기 때문에 요 소화 과정에서 생긴 어떤 효소로 인해서 생긴 어떤 숙성,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똥의 형태 자체는 그 응아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끼똥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슬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슬 같은 걸 이렇게 모아 놓으면 구슬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사이로 산소도 이렇게 이동하기 좋고 뿌리를 뻗기도 참 좋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지렁이들이 이 식물이 심어져 있는 땅속을 이렇게 헤집어 다니면서 이렇게 똥을 싸주면 그게 식물에게 굉장히 좋은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똥만 모아놓고 요거를 실내 가드닝에서 쓰면 이게 좋으냐 하면, 저도 한때 이제 분변토에 빠져가지고 막 즐겨 썼던 때가 있었는데, 한 1년 넘게 써보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장점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분변토의 가장 큰 장점을 통기성이라고 봤는데, 이 통기성이라는 장점이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똥이라고 하더라도 요게 물을 계속 만나고 하다 보면 얘도 결국에는 바스라져서 다시 원래 흙의 형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분변토한테 기대했던 통기성이라는 장점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분변토만 100%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돌도 없고 모래도 없고, 그 다음에 유기질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어떤 섬유질의 형태로 있는 유기질도 없기 때문에 요게 마치 진흙처럼 그냥 고운 흙만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근데 곱기만한 흙에다가 식물을 심어버리면 오히려 통기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뿌리 활착에도 사실 안 좋고, 이게 물 주고 나서 굳어버리면 이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뿌리를 뽑거나 아니면 안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안 좋아져서요. 그래서 분변토를 100% 쓰는 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러면 좀 섞어 쓰는 게 좋으냐 하면 사실 그렇게 사라질 통기성이면 이게 지렁이가 쌌다는 거 말고는 이게 지렁이의 장을 통해서 지렁이 장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숙성이 되어서 나왔다는 거 말고는 장점이 없는 건데, 요 장점이 다른 어떤 숙성이 잘 된 다른 분갈이 흙에 비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로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면 모르겠는데 가격도 별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분변토를 사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서 한 숨은 0.01%의 디테일이라도 좀 더 들여서 식물한테 좀 더 공을 들이고 싶다 하시면 분변토를 조금 섞어서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시라면은 분변토를 굳이 사서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드닝 하실 때 추천하는 흙은 기본적으로는 분갈이 흙이고요. 그러나 이제 서브용으로 상토를 구비해 두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식물 종류에 따라서 거름기가 많은 걸 싫어하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삽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씨앗을 발화시키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저도 애니시나도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지만 이런 거 가지치기, 식물들 중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했는데 이걸 버리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요거를 물꽂이를 하든지 아니면 삽목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모종 같은 경우는 상토에 심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영양가가 조금 없는 무비상토를 대비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